엄마, 또 반찬 샀어? 이게 다 얼마야? 돈이 남아돌아? 현관문 앞에서 고함이 터졌다. 비닐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플라스틱 용기 안에서 반찬들이 서로 부딪혔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언제까지 그 사람 기다린 건데요? 여자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고 남자의 한숨은 길고 깊었다. 치매 오기 전부터 이랬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요양원 보낼 돈도 없는데 이러다 우리 먼저 죽겠어. 그날 밤 반찬은 손도 대지 못한 채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음 날 아침이 왔다. 서울의 오래된 재래시장. 새벽부터 가게 셔터들이 하나둘 올라가고 기름 냄새와 국물 냄새가 골목을 채운다. 시장 안쪽 사람 둘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골목 끝에 작은 반찬 가게가 있다. 정인의 반찬. 2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가게. 주인 박정희 55는 손보다 말이 빠른 사람이다. 어제 남은 건 여기로. 이건 오늘까지 팔 수 있어.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그 할머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침 9시 10분. 늘 그 시간이었다. 헤어진 회색 가디건, 색이 바랜 검은 바지, 발 뒤꿈치가 달아있는 운동화. 할머니는 가게 앞에서 잠시 가격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거 다 주세요. 정희는 손을 멈췄다. 네. 할머니, 이거 다요? 진열대에는 제육볶음, 고등어조림, 잡채, 불고기, 나물들. 혼자 먹기엔 명백히 많았다. 네. 남편이 곧 집에 와요. 정희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조금만 사셔도. 아니에요. 오늘은 많이 드셔야 해요. 할머니는 계산대 위에 구겨진 지폐를 차분히 올려놓았다. 그날 할머니는 혼자서 먹을 수 없는 양의 반찬을 아무 망설임 없이 사갔다. 이상한 건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다는 것이다. 같은 시간, 같은 옷, 같은 말. 남편이 곧 와요. 정희는 슬슬 불안해졌다. 이 시장에서 오래 장사했지만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사실을 며칠 뒤에 알게 되었다. 가게 뒤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그 안에 자기 가게에서 팔았던 반찬 용기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던 것이다.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 정희는 용기를 하나 집어들었다. 라벨에 적힌 날짜는 바로 오늘. 왜? 그날 이후 정희는 할머니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절대 알게 될 줄 몰랐던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정희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침에 보았던 반찬 용기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설마 남편이 정말 있는 건가? 하지만 버려진 반찬은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였다. 다음 날도 아침 9시 10분 할머니는 어제와 같은 옷차림으로 가게 앞에 섰다. 오늘도 다 주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남편분은 어디서 일하세요?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다. 회사요. 아침에 나가셨고 곧 와요.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눈동자는 어딘가 비어 있었다. 정희는 결심했다. 그날은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반찬 봉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집이 이 근처세요? 네. 저쪽 골목. 큰 나무 있는데.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게 문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닫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다. 급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다는 듯 시장 골목을 지나 낡은 연립주택 앞에서 멈췄다.
벽에는 재개발 안내문이 반쯤 찢긴 채 붙어 있었고 계단 난간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할머니는 2층으로 올라갔다. 정희는 아래에서 잠시 기다렸다. 잠시 후 2층에서 고성이 들려왔다. 엄마, 또 반찬이야? 제발 좀 그만해. 문이 열리며 중년 여자가 나왔다. 누구세요?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저는 반찬 가게 하는 사람인데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아, 그 가게. 그 말에는 반가움도 놀람도 없었다. 오히려 지친 기색만 가득했다. 집안에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당신 좋아하는 거 다 사왔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는 아직도 아버지가 퇴근하면 집에 온다고 믿어요. 여자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말해도 소용없어요. 화를 내고 울고 다음 날이면 또 잊어요. 그때 집안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났다. 여보, 왜 안 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급해져 있었다. 정희는 그제야 이해했다. 왜 반찬이 매일 버려졌는지, 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을 했는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집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가족이 할머니에게 하고 있는 진짜 선택을. 집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식탁 위에는 어제 산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뚜껑은 닫힌 채였다. 할머니는 식탁 앞에 서서 반찬 하나하나를 꺼내 놓았다. 여보,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도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의자를 하나 더 끌어당겼다. 마치 누군가 곧 앉을 것처럼. 정희와 딸은 현관 근처에 서 있었다. 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엄마는 하루도 못 버텨요. 정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라도라니요? 딸은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비슷한 반찬 용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날짜가 지난 것들, 먹지 않은 것들. 엄마는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밥을 차려요. 기다리다가 결국 혼자 앉아 있다가 지쳐서 잠들어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럼 왜 요양원에 안 모세요? 그 말에 딸의 표정이 굳었다. 보내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 그런데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엄마한테 약속했거든요. 내가 퇴근하면 내가 밥 차려주는 집으로 꼭 돌아올게. 그 말 하나 때문에 엄마는 아직도 그 약속 속에 살고 있어요. 그때 방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오늘은 조금 늦네. 딸은 눈을 질끈 감았다. 우리가 그걸 깨버릴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엄마는 하루에 몇 번씩 아버지 장례를 다시 치러야 하거든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희가 더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 말이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돈만 주기로 했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고 말도 하고 시장도 다니고 반찬을 사는 동안만큼은
엄마가 아내로 살 수 있으니까요.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친 체념이 섞여 있었다.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가족은 무심한 게 아니었다. 다만 가장 쉬운 선택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사랑을 돌보는 대신 시간을 버티는 선택, 그리고 그 대가를 혼자서 치르고 있는 사람은 늘 할머니였다. 식탁 앞에서 할머니는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따뜻할 때 먹어야 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반찬은 음식이 아니라 기다림이구나. 그리고 정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진열대에 반찬을 놓는 손길은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보자. 아침 9시 10분. 어김없이 그 시간이 되자 할머니가 가게 앞에 섰다. 오늘도 다 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을 덧붙였다. 할머니, 오늘은요. 정희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도시락 하나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서비스예요. 할머니는 잠시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여보는 많이 먹어야 해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할머니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그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반찬을 전부 사지 않았다. 대신 작은 봉투 2개. 정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다음 날 가게 뒤편을 확인한 순간 정희는 다시 굳어버렸다. 버려진 반찬 용기 여전히 있었다. 양은 줄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며칠 뒤 정희는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동네 복지센터에서 나온 사회복지사와 함께였다. 문을 열어준 건 그날과 같은 딸이었다. 저희가 불편하게 해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복지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 상태로 보면 외부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딸은 고개를 떨구었다. 알아요. 근데 결정이 쉽지 않아요. 그때 방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오늘은 국 없어요? 복지사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이렇게 두는 건 사실상 혼자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정희는 그제야 알았다. 이 문제에는 누군가를 악역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걸, 모두가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걸. 집을 나서며 복지사는 정희에게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세게 눌렀다. 그날 밤 정희는 가게 불을 끄며 한 가지를 떠올렸다. 만약 기다림을 혼자 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날 아침 정희는 가게 셔터를 올리기 전 잠시 손을 멈췄다. 어제 복지사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정희는 새 반찬을 진열하면서도 양을 평소보다 조금씩 줄였다. 제육볶음은 반 접시, 고등어 조림은 작은 토막으로, 나물은 한 번 집어먹으면 금방 비워질 만큼만, 버려질 걸 알면서 만드는 게
과연 장사일까? 그 생각이 칼보다 더 날카롭게 손을 멈추게 했다. 아침 9시 10분, 어김없이 할머니가 나타났다. 문을 여는 소리, 발걸음, 숨 고르는 소리까지 정희는 이제 다 알아볼 수 있었다. 오늘도 다 주세요. 정희는 잠시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피곤해 보였다. 어제보다 조금 더 늙어 보였다. 할머니,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조금만 드릴게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왜요? 여보가 배고프면 안 되는데. 그 말에 정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같이 드실 분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할머니는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반찬을 사갔다. 봉투는 눈에 띄게 가벼웠다. 정희는 가게 문을 닫자마자 휴대폰을 꺼냈다. 전날 미리 연락해둔 동네 복지센터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준비됐어요. 잠시 후 센터 차량이 시장 골목에 들어왔다. 정희는 가게 안쪽에 남겨둔 반찬들을 하나하나 포장했다. 이름도 사연도 적지 않았다. 그저 따뜻할 때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반찬들은 혼자 사는 노인들, 병원에서 막 퇴원한 사람들, 하루 한 끼가 버거운 집으로 흩어졌다.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른 채 누군가의 점심이 되었다. 그날 오후 정희는 가게 뒤편으로 갔다. 늘 반찬 용기가 가득하던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자 텅 비어 있었다. 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기쁘다기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다. 저녁 무렵 전화가 울렸다. 그 집의 딸이었다. 오늘 엄마가 반찬을 조금만 사왔어요. 그리고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혼자서 밥을 먹었어요. 정희는 말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 자리도 차리지 않고요.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조용히 울렸다. 하지만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다. 이게 해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음식이 눈물로 끝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정희는 불 꺼진 가게 안에서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가게 문을 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어제는 우연히 잘 넘어간 하루였을 뿐이라는 걸 정혜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기다림을 다른 식탁으로 옮겼을 뿐 사라지게 한 건 아니었다. 아침 9시 10분.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할머니가 오지 않았다. 9시 15분, 9시 20분. 정희는 괜히 계산대를 정리했다가 진열대를 다시 정리했다. 설마 불안이 조금씩 커졌다. 십시가 가까워졌을 때 전화가 울렸다. 그 집 딸이었다. 오늘 엄마가 가게에 안 갔죠? 정희는 숨을 삼켰다. 네, 아직 못 뵀어요. 잠시 침묵. 어제 일 때문이에요. 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날 아침 집에서는 큰 소리가 났다고 했다. 왜 반찬을 조금만 사왔어? 아버지는 언제 와? 딸은 결국 참지 못하고 말해버렸다고 했다.
아버지는 안 와요. 그 말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버렸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보가 약속했는데 그 한마디를 여러 번 반복했다. 딸은 손을 떨며 말했다. 어제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정희는 가게를 잠시 닫고 그 집으로 갔다. 문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들여다봤다. 식탁 위에는 어제 사온 적은 양의 반찬, 그리고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 할머니는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왜 안 와요? 할머니는 정희를 보며 물었다. 그 눈에는 분노도 혼란도 없었다. 그저 아주 오래 기다린 사람이 눈이었다. 정희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다. 그때 딸이 말했다. 엄마, 아버지는 이미 하늘에 있어.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니야. 짧은 부정이었다. 어제도 전화했잖아. 딸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엄마가 혼잣말한 거야. 할머니는 식탁을 바라봤다. 반찬을, 빈자리를, 숟가락을,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럼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린 거구나.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는 딸을 보지 않았다. 여전히 빈 의자를 보고 있었다.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실이 항상 치료는 아니라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진실이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 잠시 후 할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 말은 작았지만 집안을 울렸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가 곧 모두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날 이후로 집안의 시간은 조금 이상해졌다. 아침과 저녁의 경계가 흐려졌고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하루가 그대로 흘러가 버렸다. 할머니는 더 이상 여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딸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차라리 거짓말을 계속할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왔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엄마, 밥 좀 드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네. 그 말에 딸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정희의 가게에도 변화가 생겼다. 아침 9시 10분. 그 시간에 할머니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대신 정희는 괜히 그 시간만 되면 가게 문을 바라보게 되었다. 혹시?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복지센터에서 연락을 받았다. 어머님 상태가 조금 급격히 떨어졌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를 닫고 그 집으로 향했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식탁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다. 해가 빨리 지네. 정희가 옆에 앉자 할머니가 말했다. 예전엔 이 시간에 그 사람이 오곤 했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이 사라지는 건 순간인데 기다리는 건 왜 이렇게 길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날 저녁 딸은 결국 결정을 내렸다. 엄마, 우리 도움 좀 받자. 요양원이 아니라 주간 보호센터였다. 낮 동안만 사람들과 함께 있고 저녁엔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 딸은 처음으로 버티는 선택이 아니라 돌보는 선택을 입에 올렸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점심은 같이 먹는 거지? 딸은 눈물이 맺힌 채 웃었다. 응, 같이 먹자. 며칠 뒤 할머니는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오랜만에 정희의 가게 앞에 섰다. 오늘은 조금만 주세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 하나를 내밀었다. 할머니는 받으며 말했다. 이제는 남길 일이 없을 것 같아.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모든 게 회복된 건 아니었다. 기다림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혼자가 아니게 되었을 뿐이었다. 정희는 그날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날 밤 딸은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간 뒤에도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낮에 정희의 가게에서 사온 작은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항상 넘치던 상 위가 이제는 이상할 만큼 단출했다. 딸은 천천히 반찬통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가 사오던 반찬이 많았던 게 아니라 남기고 있었던 거라는 걸, 남편의 몫을 늘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여기 놔도 될까? 할머니가 작은 쟁반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위에는 밥 한 공기와 젓가락 두 벌이 놓여 있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늘은 할머니가 말했다. 기다리지 않으려고. 그 말은 결심처럼 들렸다. 며칠 뒤 정희의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그 집의 딸이었다. 사장님,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맡겼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날 이후 반찬 가게에는 새로운 손님이 하나 늘었다. 아침이 아니라 저녁 무렵 딸과 할머니가 함께였다. 오늘은 같이 먹을 거예요. 그 말에 정희는 말없이 반찬을 담았다. 어느 날 정희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기다리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이 떠나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잖아. 근데 기다리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더라. 정희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마지막 날 할머니는 가게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이제는 매일 안 와도 되겠네.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보고 싶으면
오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그 집 식탁에는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은 빈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슬픔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사랑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반찬은 남지 않았다.